안녕하세요. 오늘은 세 번째로 유튜브 동영상을 촬영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에서는 뭘 이야기했었냐면은, 그게 첫 번째는 동영상을 주문 건강 실험을 하는 취지를 이야기했었고요. 두 번째는 건강을 과학적으로 살펴보자, 그런 측면을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이제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건강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특히 세포, 우리가 어떻게 이 건강을 접근해야 되느냐, 그런 것을 살펴보자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것들이 6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접근하면은 뭐냐면은 우리 몸 속에 있는 세포 하나하나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 우리 몸 전체에 있는 60조 개의 세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건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건강은 뭐에 달려 있느냐면은 결국에는 세포 하나하나에 살아가는 모습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세포 하나에 집중을 하면은 그 세포 하나하나가 모여서 이렇게 거대한 큰 덩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 작은 거 하나를 집중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포인트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가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제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 우리 지구상에 처음으로 세포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단세포 생물이 등장했다고 해요. 그것이 어느 순간 점점 진화되면서 세포가 필요에 따라서 더 생존하기 유리한 조건으로 진화를 하는 과정에서 세포 하나짜리 단세포 생물이 2개, 3개, 4개, 5개, 6개 이렇게 쭉 숫자를 늘리면서 현재 우리와 같은 뭐냐면 포유류의 다세포 생물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진화론이 있습니다. 우리 어쨌든 지금 우리 인간의 몸속에는 6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의 몸에는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숫자의 세포가 모여 있는 겁니다. 그 모여 있는 세포들을 우리가 일일이 다 관찰하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어쨌든 이 많은 세포들이 서로 협동하고 협조하면서 우리의 생명을, 우리 몸의 생명을 유지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는 처음에 난자와 정자가 수정돼서 세포가 하나가 이렇게 생깁니다. 수정란이 생기는 세포가 생겨서 그 세포가 하나가 둘이 네 개가 또 8개로 이런 식으로 점점점 분열되면서 심장도 만들어지고 폐도 만들어지고 신장도 만들어지고 위도 만들어지고 뇌도 만들어지고 발도 만들어지고 손도 만들어지고 이와 같이 다양한 조직들이 생기게 됩니다. 또 조직이 좀 더, 그러니까 조직이 생기고, 세포에서 조직이 생기고, 조직에서 좀 더 나가면은 조직이 장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장기들이 모여서 전체적으로 우리 몸을 이루고 있고 하나의 생명체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포들은 처음에 하나로부터 시작됐지만 60조 개의 세포로 늘어나면서
다양한 장기들도 생기고 조직들이 생기면서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고 그 세포들이 서로 도와가면서 세포가 도와가면서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면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좀 엉뚱한 생각이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발 뒤꿈치에 있는 세포하고 우리 뇌 속에 있는 뇌신경 세포하고 뭐가 다를까? 좀 분명히 역할이 다릅니다. 기능이 달라요. 그러면은 뇌신경 세포는 훌륭하고 발 뒤꿈치에 있는 세포는 형편은 없는 거냐? 그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수정체에서 시작됐을 때 처음에는 세포 하나였거든요. 그 세포가 이렇게 나눠지면서 뇌신경 세포도 되고 발 뒤꿈치 세포까지 이렇게 변화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같은 세포 출발점은 같은 세포였는데 지금 현재의 모습은 발 뒤꿈치에 있는 세포의 역할을 하는 세포가 있는가 하면은 뇌신경 세포의 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세포로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가지고 발 뒤꿈치에 있는 세포하고 뇌신경 세포하고 이렇게 비교해 가지고 뇌신경 세포는 훌륭하고 발 뒤꿈치에 있는 세포는 형편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둘의 세포, 이 뇌신경 세포와 발 뒤꿈치의 세포는 동일한 세포입니다. 원래 동일한 세포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단지 현재의 역할이 다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세포의 그 역할을 가지고 우리 사람한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사람도 처음에는 아기로 태어납니다. 아기로 이렇게 다 태어나면은 모든 아기들을 보면 귀엽고 아주 이 가능성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아기들입니다. 그 아가들이 점점 크면서 어른이 되고 그리고 어린이가 좀 더 자라면은 청소년이 되고 청소년이 좀 더 자라면 어른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렇게 자라가면서 모두 이게 뭐냐면 몸만 이렇게 변화가 생기는 게 아니라 역할도 달라집니다. 처음에 아기였을 때는 대통령도 될 수 있고 농부도 될 수 있고 어부도 될 수 있고 학자도 될 수 있고 그 가능성은 무한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점점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고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성장하면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나는 농부가 될 거야. 나는 어부가 될 거야. 나는 학자가 될 거야. 나는 정치를 할 거야. 나는 법조인이 될 거야. 나는 의사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각자 자기 역할을 선택해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구체적으로 보면은 고등학교 때 이렇게 좀 더 이제 뭐 초등학교 때는 꿈을 가지고 있지만 고등학교 때 올라오면은 이제 저희 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올라갈 때 뭐냐면 자연계열과 인문 쪽과 자연이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럴 때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나는 인문 쪽으로 갈 거냐 자연계열 쪽으로 인생을 살아갈 거냐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자연계열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과 쪽을 선택을 한 거죠. 왜냐하면 그쪽에 조금 더 흥미가 있고 그쪽이 더 재미있을 것 같고 어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쪽으로 이렇게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를 두 개의 길이 있다면은 사람은 두 길을 다 갈 수 없습니다. 두 길을 다 갈 수 없고 그 두 길 중에 안타깝지만 한 길을 선택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 중에 인문 쪽이 아니라 이과 쪽을 선택해서 간 겁니다. 그리고 이과 쪽으로 선택해서 가요. 옛날에 아주 유명한 프루스트의 이렇게 두 갈래 길인가 그런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에 보면은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시인이 이제 노래를 합니다. 그렇지만
멀리서 보고 두 길 중에 좀 더 숲이 우거져 있고 길이 잘 나 있지 않는 새로운 길을 선택해서 간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미련은 남습니다. 이쪽 길은 못 가기 때문에 그 못 가본 길에 대한 미련을 가지면서 선택해서 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그 인생을 선택해서 가는 거하고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선택해서 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농부에 최종적으로는 어른이 이제 그렇게 돼서 저 같은 경우에 이과로서 이렇게 왔지만 또 이과에서 또 대학교 갈 때 뭐냐면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교 갈 때 또 이렇게 과를 선택하고 뭐냐면 계열을 선택하고 과를 선택하고 그렇게 또 구체적으로 더 자기 역할을 더 구체화해서 갑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냐면 대학교 갈 때 이 사범대학을 가가지고 사범대에서 뭐냐면은 그 이과 쪽이니까 화학을 선택을 했고 화학을 선택해서 또 카이스트 한국과학기술을 들어갈 때 뭐냐면은 화학을 선택해 들어가서 거기서 석사 박사 과정을 밟으면서 유기화학을 최종적으로 선택해서 유기화학이라는 분야에서 일을 하면서 한 30년을 이렇게 그 어떤 사회에서 일정한 사회에서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그 선택된 영역에서 열심히 살아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살아온 길은 화학이라는 분야에서 한 30년을 살아왔고 또 다른 분들은 다른 분야에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할들을 놓고 봤을 때 역할은 다르지만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우리가 한 인간으로서의 어떠한 역할을 열심히 수행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농사를 지었다고 또는 뭐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됐다고 해서 뭐 공부를 하는 학자가 됐다고 해서 또는 뭐 의사가 됐다고 해서 법조인이 됐다고 해서 특별할 것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어떤 그 역할을 선택해서 그 역할을 어떻게 하다가 그 역할을 수행한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인생을 이렇게 지금 이제 제 나이가 60인데 60이 되면서 한 30년은 공부를 열심히 했고 한 30년은 뭐냐면은 이 사회에서 일정한 역할을 나름대로 수행을 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거로서 한 인간으로서의 걸어온 길에 대해서 후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누구든지 태어나서 아기에서부터 어른이 돼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때 그런 과정을 누구나 거쳐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이제 60이 되고 나머지 이제 마지막 여생을 어떻게 살아갈 거냐 그것도 제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많은 시간을 나는 자이다를 많은 시간을 이렇게 보면서 텔레비전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사회생활을 마치고 산으로 들어가셔서 자연과 더불어서 인생을 살아가신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걸 보면서 나도 저런 삶을 사는 것이 어떨까 그런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저렇게 사는 방법도 의미가 있겠구나. 그런데 나는 어떻게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야지 또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러다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각자 자기의 살아온 그 길을 따라서 가는 연장선상에서 생각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러니까 농사를 지었던 분은 계속 농사를 지으면서 여생을 보내시고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은 그런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장사하시는 분은 장사하는 쪽에 계속 가시면서 그 일을 보람을 가지고 하시면 되는 거고 정치하는 분은 정치를 하시고 저는 뭐냐면은 화학이라는 분야에서 일을 해왔기 때문에 화학과 관련된 일을 하다가 인생을 마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화학과 관련된 일이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저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
건강이라는 것은 화학하고 조금 관련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러면은 나는 건강이라는 쪽에서 한번 나머지 여생을 그쪽에서 한번 살아보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건강을 화학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접근해서 건강을 한번 이렇게 건강 쪽으로 여생을 보내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고 지금 출발하는 겁니다. 60일에서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강 쪽에 대해서 공부를 계속 할 거고 앞으로도 건강 실험을 계속하고 저는 저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8년 동안 2014년부터 2021년까지 8년 동안 건강 공부도 하고 건강 실험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할 거예요. 언제까지? 제가 이 세상을 마치는 날까지 할 겁니다. 그 날은 언제 제가 세상을 떠날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 날까지는 계속 그 길을 가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인생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다양한 길이 있습니다. 다양한 길이 있지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아마 아기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다양한 길을 가능성은 다 열려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농사 짓는 것도 가능했고 뭐 장사하는 것도 가능했고 어부가 되는 것도 가능했고 뭐 모든 일이 정치를 하는 것도 가능했고 뭐 종교인이 되는 것도 가능했을 수 있고 뭐 의사가 되는 것도 가능했을 수 있고 모든 것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는 선택을 계속 해오다가 지금 화학이라는 분야에서 일을 했고 그리고 이 화학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또 선택을 해서 가는데 건강이라는 분야를 선택해서 가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못 벌고를 떠나서 한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리고 보람되고 재미있는 일을 하다가 이 세상을 마치는 것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시간에 과학으로 이렇게 건강을 바라본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때 데모크리투스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페르시아 왕이 되는 것보다 단 한 가지라도 원리를 찾는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데모크리투스는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이시고 장사를 많이 하고 그래서 아들이 뭐냐면은 자기 대를 이어서 장사를 하기를 바랬지만 데모크리투스는 자기의 가는 길을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뭐냐면은 세상에서 어떤 원리를 찾는 데에 인생의 의미를 두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평생을 그쪽 분야에 그쪽에서 일을 하면서 살았던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란 무엇인가? 원자의 개념을 찾아내신 분이십니다.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죠. 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자기가 꿈을 꾸고 가고자 하는 길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 다르지만 뭐냐면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가치 있고 훌륭하고 충분하게 존경받을 만한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제 친구들도 초등학교 친구, 중학교 친구, 고등학교 친구, 대학교 친구 뭐 굉장히 많습니다. 같지만 어떤 친구는 초등학교만 나온 친구도 있고 중학교만 나온 친구도 있고 대학교 나온 친구도 있고 뭐 박사를 한 친구도 있고 다양한데 그렇지만 결국에는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각자 맡은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면서 살아왔느냐.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던 각자의 인생은 다 존경을 받아야 할 만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친구들 중에서도 초등학교만 나온 친구 있고 중학교 있지만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제는 다들 그런 친구들 사이에서 이야기합니다. 건강이 최고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실 저도 이렇게 보면은 저는 이제 공부를 해왔지만 이렇게 60이 되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이제 마지막 길을 가는 그 입장에서 60이 넘어서부터 마지막 길을 가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30에서 60까지 했던 일들은 이제 모두 다 잊고 또 새로운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우리는 동일한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아기로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살아왔고 다시 우리는 하나의 인간이 되는 어떤 인간으로서의 그 출발점이 다시 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저는 그래서 모든 다시 60이 넘어가는 그런 분들은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고 그 인생은 이제 역할이 어떤 일정한 역할들이 끝나고 다시 하나의 아기처럼 새로운 인간으로서의 그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서 거기서 다시 출발하는 거 아닐까. 그래서 이제는 아기였을 때는 건강이 뭐 이렇게 그 생각을 못하지만 60이 넘어서부터는 이제 건강이 더 소중한 거 아닌가. 그래서 건강을 생각하고 건강을 건강하게 사는 그 바람을 가질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은 우리 만약에 나이 든 것도 좋은데 나이 드신 분들이 건강 실험을 많이 해가지고 뒤에 오는 젊은이나 또는 후손들한테 좋은 귀감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생은 건강 공부를 하면서 건강 실험도 하고 그러한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어떤 일정한 것을 건강이라는 거에 대해서 뭐 어떤 그 실체를 이렇게 파악을 하면은 그거를 우리 아들, 딸, 자녀들 또는 후손들한테 그거를 물려준다고 하면은 그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면서 가는 거죠. 자, 세포를 이야기하다가 저는 이렇게 옛날에 수업을 하다가도 한참 하다가 제가 어디로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어디로 왔는지 다시 되돌아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되돌아가 보면 한참 멀리 왔다는 것을 알게 돼요. 지금도 이렇게 한참 이야기하다 보니까 뭐냐면 세포 이야기하다가 인생 이야기 쭉 와가지고 상당히 멀리 왔죠. 다시 세포로 돌아갑시다. 이 세포로 돌아가서 보면은 우리가 이 세포 하나하나가 건강하다면은 우리는 건강한 겁니다. 세포 하나하나가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은 그 자체가 그걸로부터 우리는 질병의 고통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포에 어떻게 하면은 세포들을 잘 활동할 수 있게끔 그 조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몸 안에 있는 각자의 몸 안에 있는 세포들을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그 세포들이 어떻게 하면은 정상적으로 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지 그거를 생각하고 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들을 생각하면서 혹시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생활한 것은 아닌지 반성하고 또 반성하면서 하나하나의 세포들이 정말 좋은 방향으로 내가 살아왔는지 그걸 한번 생각을 하고 반성을 하고 생활 태도를, 생활 습관을
고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건강 공부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의 이 조건들을 변화시키면서 건강 실험도 했고, 그런 가운데에 그렇게 변화시키면서 조건들을 변화시키면서 건강 실험을 하고 그렇게 했더니 제 몸속에 있던 건강 문제들이 하나 둘 해결되고 2021년 12월부로 거의 모든 건강 문제들이 해결된 것 같아요. 정말 저는 행복했습니다. 그 건강 공부를 하고 건강 실험을 함으로써 내가 그동안에 몰랐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 즐거움이 있었고 행복도 있었고 나름대로 기쁨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내 몸에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그거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즐거움을 만끽하세요.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내 앞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속에 뭐냐면은 즐거움과 재미와 행복이 거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여태까지 그런 즐거움 속에 살았는데, 안타깝게도 제 이제 건강 문제가 다 사라지고 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그 즐거운 문제거리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그런 실험도 할 수 없고 그런 재미있는 일을 만들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한편으로는 건강 문제가 사라져서 기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건강 문제를 풀 수 있는 과제가 사라졌다는 것은 약간 서글픈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건강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건강 문제는 해결하면 됩니다. 단지 뭐냐면은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 해결하는 가운데서 즐거움과 재미와 이런 것들을 만끽하십시오. 반드시 문제는 해결됩니다.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하다 안 되면은 그냥 조상 탓으로 돌리세요. 유전자 문제다. 이렇게 돌려도 되지만, 처음부터 유전자 문제, 조상 탓으로 돌리는 것은 너무 무책임합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으로 해보고,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면은 좋은 겁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잘못해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자신의 잘못이었던 것이죠. 자신의 탓인 거죠. 그런데 개 중에는 정말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그런 건강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은 나중에 해보고 안 되면은 그냥 조상 탓으로 돌리고 유전자 탓으로 돌려도 괜찮습니다. 근데 노력도 안 하고 조상 탓으로 돌리는 것은 그야말로 무책임하기 그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사는 인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그래요. 이런 식으로 세포를 생각합시다. 그래서 세포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고 그 세포가 건강해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합시다. 자, 제가 이제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건들을 우리 화학 실험실에서 이렇게 플라스크에서 실험을 하다 보면은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느냐, 어떤 용매를 쓰느냐, 어떤 온도에서 하느냐, 어떠한 수분을 제거하는 질소 상태에서 하느냐, 이거를 스트링을 얼마나 교반 속도를 얼마나 회전 속도를 빠르게 해주느냐, 이러한 여러 가지 시간을 얼마로 가져갈 거냐,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 하나하나의 조건들에 따라서 실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에서도 많은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 반응들을 정말 잘 일어나게 최적의 조건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조건들을
다양한 조건들을 생각하고 그 조건들을 변화시키면서 건강 실험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건강 실험을 하다 보면은 결과가 나옵니다. 반드시. 그 결과를 우리는 디텍트하고 확인하고 그렇게 하면서 점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 과정, 그 피드백을 통해서 이 조건을 변화시켜 가면서 뭐냐면은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정말로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되는 겁니다. 믿고 행하세요. 믿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결과도 없습니다. 행하는 자만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얻은 결과를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좀 이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다.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다들 그냥 우의독경식입니다. 듣긴 듣지만 새겨 듣지 않고 실행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줘도 듣고 싶지 않는 사람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우의독경이구나.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있던 속담이 떠올랐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 속담이 그 격언이 왜 나왔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줘도 뭐냐면은 자기가 스스로 행하지 않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그 옛날부터 우리 선조들, 우리 조상들께서 그 이야기를 해왔다는 사실은 뭐냐면 그 경험에서 우러나온 이야기였구나. 그거를 실감할 수 있었어요. 이러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이건 진리다. 맞는 거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줘도 믿지 않고 행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우의독경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믿고 행하는 자만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그 격언을 믿고 스스로 공부도 하고 건강 공부도 하고 건강 실험도 하고 그래서 건강 문제를 모두 다 해결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함께 나아갑시다. 제가 같이 돕고 우리 한번 그 길을 나아가 봅시다. 소중한 나, 건강한 행복,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